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장 분위기 양호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승 종목 1,300여 개 되는데 개장한 지 이제 한 45분 지났는데요. 석유화학 쪽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쪽 급등 나옵니다. 이렇게 장 초반엔 좀 잠잠하게 시동을 걸다가 또 갑자기 시세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시장이 변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타이밍 즈음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6종목 골라봤습니다. 점상 시크릿 미리 보기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태근 이사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이 상당히 좀 많이 뜨겁습니다. 날마다 이 주도 색다가 바뀌다 보니까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서 이 순환매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순환매 대응을 하시게 되면서 또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추격 매수 자제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야담입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대동기업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종전 분위기 이제 잡아가는데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현재 질 수 없는 싸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소모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쪽보다는 러시아가 종전을 어쩌면 더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면은 푸틴이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제 종전에서 얘기했을 때 손을 내밀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개인적인 여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가 이 종전을 조금 더 반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푸틴하고 조만간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에 있었던 종전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전진건설 로봇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 현대모다임 전진건설 로봇을 지난해로 설명했었던 그때가 상당히 조금 개인적으로 근데 조금 이제 실제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오늘 전진건설 로봇 콘크리트 펌프카 알고 계시죠? 그 건설 현장 가게 되면은 레미콘 차고 와가지고 레미콘에 실려 있는 이 콘크리트를 이게 쏴준다는 현장에서 쏴준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콘크리트를 쏴주는 그런 특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건설기는 당연히 폐허가 된 지역들에 대해서 이 말 그대로 재건을 하기 위한 건설기에 그래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대건설기가 어쨌든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9만 원대 가격을 돌파한지 여부가 일단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제 농기계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과 교류가 있었는데 그 빛을 드디어 좀 보는 것 같아요. 대동기업이라는 기업인데 대동기업 같은 경우도 16,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시세가 오늘까지도 현재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동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현지 그 농기계 수입 총판하고 3년 계약을 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동 이름이 들어간 종목들은 다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동기업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현재 25%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기계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대동기업도 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앞으로 이 상승이 출발점이 될지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수혜주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대양전기공업을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말씀드리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양전기공업이 선박 기자, 조선 기자지 아니야? 라고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현대로템 쪽으로 국내 상장사 유일하게 배전반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로템은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철도 사업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이런 대한전기공업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종목들도 괜찮겠지만은 신상론 입장에서 관점에서 앞으로 또 새로운 이런 종목들이 나타날 가능성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은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필요사 AI, 메타가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 창조사 관련 종목들이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 상한가 진입이 됐었다가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이틀 연속 진입이 됐었다가 지금 살짝 풀리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거는 단기 테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M&A 이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길가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크리오사 AI 요 회사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를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칩 설계 같은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크리오사 AI 쪽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리벨리온 이쪽 같은 경우도 시리즈 B 투자인가요? AB 투자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맥락에서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추후에 하반기에도 아마 그런 기대감에 의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세 번째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기 변동성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작년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MLB 업황 호조가 좋은 현상으로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1월 24일 날 28%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 장 초반에 지금도 장 초반이긴 하지만 장 초반에 9% 반등이 나왔다가 살짝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숙제는 뭐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1월 24일 날 급등 이 자리를 얼마만큼 빠르게 탈출을 하느냐. 그러니까 41,000원 이상 가격대를 얼마만큼 빠르게 치고 나가냐. 여기 좀 관건인데 MLB 업황 호재죠. 그리고 또 악재가 있죠. 제이오사와 또 이제 소속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는 상황인데 이스페타시스는 앞으로 이 방금 말씀드린 MLB 업황 호조, 악재인 이제 소송 리스크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에 집중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41,000원을 안정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악재보다는 호재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41,000원대 돌파가 쉽지 않다라면은 아무래도 호재보다는 악재를 봐야 되는 그런 당연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자동차 업종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코스피 쪽 디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과 달리 상당히 좀 그 관세 리스크에 발목이 많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하원 의장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와 의약품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외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가능성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오늘 현대차가 3.7%가량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3.7% 상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추세를 좀 돌려준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러면서 1월달 그리고 1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또 개선되지 여부가 좀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20만 원대 바닥 확인부터 일단 먼저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음식료 섹터에서 선택을 했는데요. 농심. 지난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농심이 라면 왕자에서 삼양식품 쪽으로 삼양식품한테 라면 왕자를 좀 뺏긴 그런 느낌이 드나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80만 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승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농심은 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라면 시장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참 불닭볶음면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영향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고 그러면서 모 증권사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도 3.3%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한번 32만 5천대 접근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다시 한번 32만 5천 원대 지적 여부 확인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리 보기 예고편이었고요. 본편 10시부터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상호관세 서명에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계속 전해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어떤 국가에 언제부터 시작할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리미리 준비해보는 시간 가질 예정이고요. 반도체, 재건, AI 이 가운데서 다음 주까지 가져갈 만한 종목군들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가능한 종목 어떤 쪽인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시 구간을 양호하늘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더 기니까요. 그 시간 동안에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해 주시고요. 12시는 특히나 또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증권통팟 퀴즈쇼입니다. 퀴즈쇼 같이 푸시면은 또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면은 참여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된 사항들 알려드리고요. 10개의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를 다 맞춰주시면은 TTC와 TTR을 모두 다 똑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같이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친구 초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대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TTR 드리고 있고 또 이 이벤트는 이전에 참여하신 분들도 또 다시 함께 하셔도 됩니다.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송하서 씨도 힌트를 많이 드리지만은 저도 매일 하나씩 깨알같이 이렇게 힌트를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제 관련된 힌트 나갑니다. 퓨리오사 테마주들이 어제부터 상당히 좀 핫했었죠. 국내 비상장이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저력을 인정받은 반도체 스타트업입니다. 이 업체가 최근에 핫한데요. 이 업체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뉴스 한번 미리미리 찾아보시면은 한 문제는 이미 알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힌트 퓨리오사까지 기억하시면서 12시 증권통팟 어떤 문제가 나올지 기대하면서 저도 함께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